자, 53페이지 보니까 등기 절차 총론 찾았어요? 예, 거기 한번 보자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지난주까지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걸 배웠어요. 1장에서 뭘 배웠죠? 이걸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요? 등기법 총칙을 배웠어요. 총칙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잡아놓고, 자, 53페이지 거기 8 등기 절차 총론 나올 만한 것만 이제 이번 달 코스에 딱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예? 48페이지? 거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 거기 한번 봐봐요. 8대2 해가지고 등기 절차 총론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위에 뭐가 딱 5개가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 5개 생각해놓고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게시. 자, 게시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숙지를 해놨을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당사자 뭐예요? 신청. 자, 관공서 뭐예요? 척탁. 그죠? 등기관. 자, 직권. 법원에 뭐예요? 명령. 이렇게 되죠. 명령은 뭘로 잘라요? 자, 이 신청으로 잘라놓고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이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매년 출제되는 게 직권 등기예요. 그래서 직권 등기를 여기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을 딱 해놔요. 원칙. 여기 뭐예요? 예외. 그죠?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는 이걸 암기를 해놔야 돼요.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척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이 신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서 저희가 숙제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감리라고 써놨죠. 감리는 어디에 있어요? 법원. 그럼 초짜들은 어떻게 자꾸 뭐예요? 법원이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명령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요? 이인 신청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한 번은 그럼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감리를 법원이 아닌 등기소로 가면 어떻게? 등기한이 가까이에요. 메터로 2호 가면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암기를 좀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봐봐요. 요거 신청, 요거 척탁, 요거 명령, 요거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이게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적어 놓을 거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 여기에 뭐가 있죠? 예외죠. 무슨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여기에 별표가 3개짜리예요. 자, 직권 등기는 늘 출제가 되고 제일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문에 대해서 가만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척탁에 어한다. 이런 게 어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과 법원은 무슨 규정이 있어야죠?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번 더 줄쳐놓고 이렇게 해서 준용이라고 써놔요. 준용. 자, 준용 규정이라는 게 뭘까요? 관공서 척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 모두를 준용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죠. 원칙, 공동, 단독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관공서 척탁 등기는 공동 신청에 할 수 없다. 어때요? X. 공동 신청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관공서 척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뭐하기 때문에? 준용하기 때문에. 자, 이걸 그러면 자기가 자꾸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척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이 신청. 그러놓고 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무슨 등기가 있죠? 직권 등기가 있죠. 직권 등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권 등기 그러면 직권에 한 등기 거기에다 별표 새겨놓고 하나씩 이해를 하라고 이제요. 그동안 지난주 우리가 총칙 부분을 배웠죠. 그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직권에 한 등기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버전은 그 위에다 한번 써봐요. 이렇게 해서.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써봐요. 거기 신청지 A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자, 그동안 갈고 닦았는지 이제 봐봐요.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한번 읽어봐요. 처음이죠. 소유권은 갖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등기간. 등기간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해주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죠?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요건들을 갖췄을 때.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밑에다가 원칙이라고 써봐요. 자, 여기에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을 줘. 유건을 갖춰야 돼. 일단 전제 요건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요건은 뭐예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뭐예요? 요걸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소유권을 처분 제한을 걸 수 있도록 무슨 규정이 있죠?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여기는 소유권이에요? 임차권이에요?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이죠. 원칙은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하게 되면 이걸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저희가 봐봐요. 그러면 요걸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봐봐요. 99단에 오듯이 99, 81, 88, 77에 49. 이제 99단에 오고 더 자신감이 없어요. 자, 66에 36. 그렇죠. 36이랑.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 법원,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걸 외워서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선생님 이해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봐봐요. 요 지문이 하나 나왔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자, 가압류 등기 시.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거 그러면 조금 전에 외웠던 거 한번 써먹어봐요. 자, 여기가 봐봐요. 여기 무슨 부동산이죠? 미등기. 이제 전제요건 하나 갖췄죠? 여기 읽어봐요. 가압류죠. 가압류는 어디에 있어요? 법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잖아. 요건을 갖췄어요? 안 갖춰요? 갖췄죠.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요?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 요건을 활용해서 자기가 사용해 먹으면 돼요. 보통 보면 공부가 안 되는 사람, 그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은 기본적인 어떤 틀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자.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줘?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는 거. 이게 뭐 우리가 기본적인 요걸 활용해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자리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죠, 이제, 여기가. 그렇죠? 여기를 이제 바꿔볼게요. 자, 체납처분 압류등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압류등기. 체납처분은 법원이 세무서에 탈락이야. 그래서 탈락.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리만 이제 잘 잡으면 돼. 이 자리만. 그러면 요점 가처분 등기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가처분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자 맞죠? 그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줘? 가처분 등기를 걸어주네.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 이제 뭐예요?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에서 5번 지문에 이걸 갖다 놔놨죠.
자,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요.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요건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암기를 안 하고 있다면 문제 자체가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애워서 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민법에서 백사조 요건 뭐에 불러봐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불러봐요. 공박, 경설, 무검, 미시 또는 자, 이게 주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현재한 불문형 플러스 무슨 의사? 영의사. 콤제 요걸 애워서 문제를 풀어야지. 나머지를 애우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봐봐요. 내가 봐요. 정년은 백사조에 적용이 있어 없어? 이유는 무상이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없거든. 여기 아까 뭐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이거든. 자기가 이걸 자기가 생각을 해봐. 이걸 애워야 되는데 이걸 애우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날 공무원 시험이 끝나서 뭐예요? 거기 독서실에 뭐예요? 수강생들이 있죠. 전화나 네가 세법 끝났으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좀 가르쳐봐라 그랬더니 몇 명 데려서 가르쳐봤더니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 세법은 아무것도 아니지. 공무원 세법은. 그럼 누님들 봐봐. 얼마나 고생스럽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랬더니 어제 뭐에 반성의 기회를 잡더라고요. 아, 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가 아는 거하고 뭐에 아는 것을 표현하는 거하고 네가 알아서 써먹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제 이제 공무원 시험도 한번 남았어요. 7월 달에 또 시험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뭐예요? 동호회이 해달라고 그랬대. 시험 끝났으니까. 한번 시험을 잘 봤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법을 한번 해봤더니 동호회이 담배 올라와서 담배를 피면서 중개사가 어렵기는 어렵구나. 중개사가 뭐예요? 딴 과목보다. 중개사를 딸 능력이면 간평사도 금방 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인중개가 쉽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공법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죠. 외울 게 6법률이죠. 얼마나 외울 게 많아. 그렇죠. 외우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울 걸 외워야 되고, 뭐 외우지 않을 걸 외우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봐봐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외,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그거는 무슨 등기가 발생한다?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걸 애워놓고 자기가 써먹는지, 그냥 보통 보면 종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애울 생각을 한다고. 그럼 저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전제요건은 요거죠. 미등기 부동산이죠. 요거 뭐예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요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요 자리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임의경매는 법원이 아니라 신청이거든. 누가 신청해? 담보권 실행이 바로 신청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의경매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그때 X예요. 근데 여기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가 들어가면 결론이 또 달라져 버려요. 강제경매는 법원이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또 이제 지문이 변형된다고 생각해봐요. 자,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지문이거든. 봐봐요. 지문이 이제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야.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를 촉탁하면 어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도 읽어봐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문장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요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것은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목이 6과목이나 되니까 어때요? 외울 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야. 외울 것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보죠. 직관, 소유권, 보존 등기, 원칙, 요건, 위, 그 다음에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외외,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럼 가봐요, 이제. 자, 보존에서 그러면 자기가 줄을 딱 끊어할 때 어디에다 끊어야 돼?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세 군데를 딱 끊어서 끝에다 원칙 예외, 원칙, 그렇죠. 예외는 빠져있죠. 일단 원칙적인 것만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배웠어요.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개업을 해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설명해 놓으라고. 봐봐요. 자,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정확하게 받아두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보증금을 뜯길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증 이사를 가려고 때문에 보증금을 안 줘.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뭘 걸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주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우, 그게 임대인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 뭐가 날라라요? 똥파리. 그렇죠. 똥파리가 윙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존과 관련돼서 그렇게 우리가 숙지해 놓고, 자, 이제 배웠던 거 써먹어 보자. 변경. 변경은 일부야, 전부야? 일부. 원시적, 후발적. 그렇죠. 그걸 외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변경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 객체의 변동. 즉, 권리 내용의 변동이죠.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봐요. 1번에 가봐요. 1번에 저 변경 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표시, 그렇죠.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야, 권리야? 표제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한이 알아서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1번의 키워드는 무슨 구역일까요? 행정구역, 그렇죠. 행정구역의 변경이겠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 이번에 가니까 주소 변경 사실이 신청서에 명백 찾았다. 키워드. 명백하되. 단 소유권 이전 등기 행강편 쳐놓고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변경 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등기 명인 표시. 그 우리 전주에 배웠으니까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뭘까요? 이거잖아, 지난주에. 자, 피칠갑. 그렇죠.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할 때, 피천덕으로 개명. 이게 개명 등기죠. 읽어봐요, 이게. 이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단독이에요, 공동이? 단독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7이고 7-1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중성적인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변경 사실이 신청서에 명백하대.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서를 조심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봐봐요. 첫 칸 나왔고, 변경에서 2번이 나왔고, 다 직권 등기는 나오는 지문들이야. 나오는 지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다 배운 거야, 이제. 복습이에요, 복습. 읽어봐요. 일부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그죠. 그러면 거기 옆에 가니까 차고 유류 줄 서나봐요. 원시적이 후발적이. 원시적.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 따로 줄 서나봐요. 그러면 등기하는 두 자락은 지금 뭘까요? 직권.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직권 경정 등기는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경정 등기는 어때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 아니라 원시적. 또 이제 저 죽어버릴 겁니다. 자꾸 그러면. 자, 원시적이죠. 무슨 성? 동일성. 원칙을 하나요? 원칙. 그렇죠? 그러면 동일성. 근데 직권 경정 등기는 봐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등기가 아니고. 그럼 직권관이 잘못했으니까 동일성을 여건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들어라. 직권 경정 등기는 반드시 동일성을 요구한다. 어때? X. 그러면 동일성 X래요. 이건 동일성을 요건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둘 거는 봐봐요. 자, 직권은 누구하고 친하지 않아요?
직권은 이해관계. 그렇죠.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직권 경영 등기라도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성락서를 첨부하면 A적으로 직권이 가능한 A가 나줘서 그래서 써놔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해주면 자, 성락서를 첨부해주면 이때는 뭐예요? 직권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직권을 했죠.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 그렇죠? 통지.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가 이제 배운 거 써먹기만 해주면 돼. 그러면 시험은 봐봐요.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 경정등기는 무슨 성을 추구해야 돼? 동일성. 그런데 직권 경정등기는 동일성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단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성락서를 첨부하면 직권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직권 그러니까 통지. 그러니까 마무리가 다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직권 등기가 다 이해가 되면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한 거야. 다 이해한 거라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워요. 달락달락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가보죠. 말소.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라 하면 더 죽을 거예요. 권리적 측면이네. 전부 불일치죠. 권리적 측면으로. 아직까지 말소에 대해서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가서 1호 줄 찾아봐요.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관할 위반은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직권 말소 시켰으니까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무슨 신청? 이신청. 그죠. 자, 이호와 관련돼서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등기법 문제는 거진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12문제 중에 뭐예요? 4문제가 전부 2호 사유거든. 그러면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예요? 공통점 절대적 무효라는 거야. 우리 민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그러니까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봐봐요. 자, 이미 배운 거 써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는 주등기겠죠.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죠. 요 저당권의 대상이 뭐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죠.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면 이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죠.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주등기, 부기 등기.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작년에 또 1번, 2번 또 출제를 했네.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이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럼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딱 살을 붙여서 주등기 이렇게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가로 열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주등기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요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또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다 배운 거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놔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이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그것만 되면 다 된 거야. 그것만 되면요. 50% 이제 민법도 끝난 거야. 근데 B가 C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저당권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죠. 요거는 주예요, 부예요? 주. 요거는 부기 등기. 그러면 이제 말소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A는 C한테 뭘 말소해달라고 요구할까요? 자, 그럼 따져볼까요? 부기등기가 말소되면 주등기는 있어 없어? 남아있잖아, 그렇죠? 남아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A는 C한테 그러면 무슨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럴까요? 주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되면 뭐예요? 부기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니까. 부기등기가 말소되면 주등기는 있죠. 그럼 A는 C한테 결론적으로 그럼 뭘 말소해달라고 요구해요? 요거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써먹어야 되는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럼 2번도 작년에 출제가 됐고. 자, 3번도 또 출제됐고. 3번은 올해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배웠던 읽어봐요. 가등기 자르고, 기한 자르고, 번등기. 그러면 한번 불러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를 실행했죠? 본등기를 실행했죠. 그건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장에서 배웠으면 다 끝난 거야. 사실 1장 끝나고 나서 그냥 문제만 뭐에 계속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개미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개미를 3등분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우리 가등기도 3등분을 해야 돼. 봐봐요. A가 B한테, B한테. 이거 이제 가등기 그림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면 B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죠. 그러면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C. 그러면 이미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물건 변동이 발생했어. 그럼 D도 D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B는 웃어요, 안 웃어요? 웃었죠. 왜 웃어요? 순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가등기에서 분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소급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중간 처분 등기 처리 문제들이. 이제 죽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이제 죽어야지. 자, 그러면 그림 머릿속에 봐봐요. 요거는 전이야, 후야?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요거는 가등기 살아남아야 안 살아남죠.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봐봐요. 양립 가능이냐? 양립 가능이냐? 양립 가능, 양립 불가능. 양립 가능하면 죽어야죠. 아니죠. 양립 가능하면 살아야죠. 양립 불가능.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어때? X. 양립 불가능만.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저희가 그러면 따져볼까요? 그럼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죽어, 임마. 그렇죠.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살아남아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가등기가 전세권이라고 해봐요. 전세권.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다는 사람 연락해줘요. 연락줘요. 같이 살게. 이중전세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양립이 불가능하죠. 그럼 죽어. 무슨 말써? 직권 말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만약에 저당권이 앞뒤로 여기도 저당권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기 저당권이죠. 그러면 여기 소유권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살아남어. 자,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살아남어. 자, 지상권하고도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살아남어. 저당권도 남죠. 저당권은 다 양립 가능해. 그러면 저당권은 절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전에 이루어진 거 살아남죠. 살아남죠. 중간 처분의 등기가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올해 사람 그러면 시험장 가면 봐봐요. 지문이 여긴지 자기가 따져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뭐예요? 못 따지는 거야. 못 따지는. 평상시에 그러면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의 말소 두 가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이거 양립 불가능이라고 써놔요. 양립 불가능할 때 하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써놓고 거기에다 꼬리표 펴고 꼬리표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사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사후 통지야. 조심해야 돼. 딴 거는 다 사전인데 요거는 사후 통지야. 그래서 가등기가 무섭다라는 게 그 이유에 죽여놓고 통지해 준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용 등기의 경우 잘라놨어요. 자, 거기 4번과 관련 4번도 작년에 출제를 했어. 그러니까 요 도표만 이해해도 등기법 12문제 중에 작년에 8개를 공짜로 건졌다고. 8개를.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요렇게 자, 5번, 4번 옆에다가 한번 앞에다가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작년 다 출제된 지문이에요. 두 개 잘 구분해봐요. 자, 공부좀 하라니까 맨날 형님들은 요것만 봐요. 수영, 단독. 여기도 수영, 단독. 진정성, 수영, 단독. 이러면 안 되죠. 그럼 한번 물어봐요. 이거는 뭘 물어봤나 봐요. 성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물어봤잖아. 그렇죠?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근데 수용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걸 물어본 게 아니야.
요걸 물어본 거잖아. 요거. 그렇죠. 요걸 물어본 거잖아. 근데 우리 형님들은 요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만 맨날 성의한 서위권 이전 등기 단독, 수용의한 서위권 이전 등기 단독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용의한 서위권 이전 등기란 뭐예요? 단독이죠. 근데 수용의한 서위권 이전 등기 요게 단독 신청이 하면 요걸 물어본 거야. 그 이에 존재하는 거. 우리 이제 민법에서 수용 무슨 취득? 원시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면 깨끗한 걸 수용해야 돼? 더러운 걸 수용해야 돼?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등기하니 깨끗하게 지금 말소한다는 거야. 예의적인 측면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걸.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수용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죠. 그럼 등기하니 무조건 그거는 말소를 시켜요. 국가가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된 걸 수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소다? 직접 말소예요. 예적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 4번 정리할 때 어디를 해야 돼? 수용의 경우 어디 수용 등기 경우 잘라봐요. 잘라서요.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읽어봐요. 소유권 및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해석할 때 만약에 수용 등기 이렇게 나오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그러면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각 말소. 그러니까 예적 측면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 봐봐요. 이걸 물어본 건지 이걸 물어본 건지를 조심해야 돼요. 수용은 몇 조예요? 187조죠.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예요? 재결시야, 수용시야? 그래요. 작년에 박스 문제가 하나 나왔잖아.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음 중 수용에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 중에 이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봐봐요. 승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단독 신청이다. OX. X. 수용의 물권 변동 시점은 재결시다. 어때? X. 재결시가 아니라 수용시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잘 잡아놓으라고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봐봐요. 보통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봐봐요. 여기만 봐. 수용 단독, 수용 단독, 수용 단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끊어가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죠. 영어는 무슨 신청? 단독.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 거죠.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무슨 말소? 직접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가보죠. 5번에 한매 어한. 그러면 이것도 봐봐요. 평상시에 해놓으라고. 봐봐요. 이렇게 잘라봐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한매, 무슨 완결권? 해약 완결권. 그렇죠. 해약 완결권이라고 써요. 한매는 해약 완결권이야. 무슨 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이에요, 쌍방이? 일방적으로 행사했어. 그러니까 등기한이 무슨 말소한다? 직접 말소한다라는 거야. 직접 말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학 완결권을 행사했다는 애어한이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요 밑에다 써요. 행사했다는 소리거든. 행사. 그러니까 애학 완결권을 행사하니까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읽어봐요. 한매한 행사.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행직.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행직. 그렇죠. 행직. 근데 행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행사가 없어. 행사가 여기 봐봐요. 애어한이 뭐라는 거다? 행사. 같은 말이야. 에 따른 행사. 그렇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는 이해를 하라고. 한매어는 왜 직권 말소인가? 한매는 무슨 완결권? 애어 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 일방, 쌍방.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등기한이 알아서 한매 특약은 직권 말소를 시킨다. 그래서 읽어봐요. 행직. 그렇죠. 자, 이번에는 6번과 관련돼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6번도 요래 사례 문제로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부터 처리하고 가야 돼. 봐봐요.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하라고. 자,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맞아요? 봐봐요. 분석을 해봐요.
가처분 등기, 가짜가 임시처분이죠.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럼 가처분 등기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다 맞다라는 소리네. 자, 가처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가처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유는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그죠. 자, 그럼 이해해봐요, 이제. 자,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걸어놔서,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를 걸어놨어요.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 등기 A가 C한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C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아니, 이제 나중에 권리 분석을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차후에 결정이 돼. 봐봐요. 그러면 C는 어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 불안하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해야 돼? B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B 패소 판결. 그럼 성소 판결을 받아서 낙동강 오리알이래. 그죠? 여산 판결서 있어, 없어? 가지고 요걸 말써달라고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이제 그만, 아까 가등기는 영역이 몇 개예요? 가등기는 3개. 전에, 상해, 중간. 그죠? 가처분 등기를 결정을 해서 요거 전이 후에요. 요거는 뭐예요? 가처분 확정 판결 이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요적 영역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 그러면 가처분 등기 B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직권 말소한다. 어때? X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서만. 그러면 만약에 요 B와 C 사이에서 뭐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살아남아요. 왜? 무슨 역을 갖춰서?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요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처분 등기에 B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전부를 단독 말소 신청한다. 어때? X. 뭐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등기가 처리가 됐죠. 그런데 살아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요 당해 가처분이 있잖아. 당해 가처분 등기관이 알아서 죽여버려. 무슨 말소? 직권 말소를 시켜. 자, 그러면 여기는 전이야, 후야? 전에 살아있는 것은 살아남아야 안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가처분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성우 6번 한번 봐봐요. 성사한 가처분 권리자가 신청해서 소유권 말소 등기 시 당해 가처분 줄차나 봐요. 그러면 당해 가처분만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래서 당 동그라미. 그래서 야간 근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직. 그렇죠. 이제 암기 코드가 나오네. 이런 것들은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속전속결로 해결해 봐야 돼요. 아까 한매권 행사하면 무슨 말소? 행직. 그 다음에 당해 가처분은 당직. 이렇게 이제 칙칙칙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봐봐요. 자,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제 그러면 29회 때 2.5점짜리 그냥 주워 먹고 왔네요. 다음 중 말소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도 인정된다. 어때? X. 말소 등기는 뭐의 대상이 되죠?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지. 자, 지난번에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어제 화요일 날 울고 간 사람이 65세래. 나이 값도 못해. 그렇죠. 나이 값도 못해.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11월부터 왔어.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단 하루 만에 듣고, 뭐예요? 그러면 기존 수강생을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11월부터 얼마나 피땀 흘려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피땀 흘려서. 그렇죠? 피땀 흘려서. 그렇잖아요. 그때도 우리 처음 강의 들을 때 뭐 귀가 이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존 수강생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그러면, 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 김포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포기라고 해봅시다. 한번 봐봐요. 포기해서 말소해버려서 합격 말소됐어요. 그럼 말소 또 돼야 안 돼? 그럼 이름을 다루면 다시 한번 김합격. 그렇죠. 이게 회복 등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말소하고 회복 등기랑 같이 놀아 따로 놀아? 같이 놀죠. 그렇죠.
앞에가 신청 말소면 회복 등기도 신청, 직권이면 직권, 적탁이면 적탁. 그럼 가봐요. 자, 그러면 본등기 시 직권 말소 잘라봐요. 그럼 말소 줄쳐놓고 앞에 직권 동그라미. 그러면 회복 등기도 저 뒤에 가서 무슨 회복? 직권 말소 회복 등기가 되는 거죠. 자, 등기하는 과거에서 부적법 말소됐대. 그러면 부적법 말소 누가 말소시켰어요? 등기가 아니. 그럼 앞에가 직권 말소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 거죠. 직권이. 그럼 생각해봐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봐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걸 생각한다고. 봐봐요. 말소 회복 등기잖아요. 그러면 회복이죠. 회복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말소. 말소 회복이 없다면 뭐예요? 말소가 없다면 말소 회복 등기가 돼야 한대. 그러면 지문에 저기 말소 회복 등기도 없는데 말소 회복 등기가 한다. 그때 X. 그죠? IQ 테스트죠. IQ 테스트. 그죠?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무슨 대상이 있어야 돼? 이 말은 그러면 등기는 전송 요건이야? 효력 발생 요건이야? 효력 발생 요건. 전송 요건이라면 말소 회복 등기를 배울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 자,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도 갖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얼마나 갈고 닦았어요. 자, 봐봐요. 그 사람은 이제 길이 없다 그랬더니 맹지 그러네. 그렇죠? 맹지죠. 길이 없다 그러면 맹지죠. 눈이 없어요. 맹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각장애자라고 그랬잖아. 시각장애자. 그러면 시각장애 여기 한번 봐봐요. 머리가 많아요, 적어요? 아버지네요. 이거는 뭐예요? 아들이네. 그래서 뭐 하거나 뭐예요? 뭐 아버지가 뭐예요? 아가지가 요번에 눈이 실명이 됐다네요. 실명.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와서 뭐 한 달 빠졌더라고. 한 달 수업을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실명이 됐다고. 아니 실명된 거는 실명된 거야.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합격을 하고 뭐 봐준다고 그래서 돌봐준다고 그래서 어차피 간 거 뭐예요? 저보고 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토요일 날 뭐예요?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어머니 집 잠깐 갔다 왔어요. 어머님이 정이 없대요. 정이 없대. 그러면 정이 어떤 게 정인데요? 그래서 어떤 게 정인데? 그럼 주물러 주는 게 정이래. 그럼 네 형은 와서 뭐 어깨도 막 주물러 준다 뭐 그게 뭐죠?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뭐예요? 인색하고 정하고는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야. 형은 되게 인색하거든. 그걸 뭐 몇 번 주물러 줬다고 그거는 뭐예요? 마음에 우러나는 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꼭 돈을 써야 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제 빠졌더니 뭐라 그래? 빠져서. 그랬더니, 다음번에 열심히 했마.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뭐, 요즘 인공눈도 많잖아. 벌어서 그거 해주는 게 효자지. 뭐, 네가 뭐, 지금 뭐야? 실명됐는데 찔찔 짜고 있는다고. 그게 효자냐? 자, 효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뭐야, 3번에서 수업하는데 뭐예요?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봐봐요. 여자분이죠. 네, 호르몬이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하기 전에 옷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러 왔어요. 맨날 중개사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중개사 공부를 하면 어머니 도와줄 텐데 빌어먹을. 그쵸? 공부나 했마, 공부나. 그랬더니 뭐예요? 공부는 하고, 공부 합격하고 딱 도와주면 되잖아. 1년 사이에. 근데 따고 났더니 뭐예요? 어머니 도와주기는 중개업 차려가지고 그거 하더라. 그쵸?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길이 없어요. 뭐예요? 맹지. 맹지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뭐가 안 튀어나오네? 지역권이 튀어나오네. 그래서 지역권. 읽어봐요. 서비스잖아, 서비스. 그렇죠? 이게 법학에서는 이제 우리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뭐예요? 요거는 편익. 극단적으로 뭐예요? 길도 있죠. 길. 그럼 지역권은 길만 있어? 아니죠. 읽어봐요. 조만권 더 있죠. 조만권. 남양주 조만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겨울에 왕국 같아. 눈 오면.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정지구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들어갔죠. 제가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KTX 첫삽만 파면 그냥 아파트 1억으로 올라가 버리거든. 지금 첫삽 팔려고 그러니까 지금 조정지구에 딱 걸려버리거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기로 이사 올 거예요, 저는.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읽어봐요. 이게 지역권이잖아, 조망권로. 조망은 보여, 왔다 갔다 해야 하네. 읽어봐요. 부작위 지역권, 자기 지역권. 그럼 지역권은 두 종류가 있네. 자기도 있고, 부작위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름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조망권은? 안 붙어 있죠. 그럼 지역권에서 성역지와 요역지랑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 어때? X,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길이 필요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요역지죠. 길이 주는 땅은? 성역지. 그러면 봐봐요. 여기라는 것은 편익이잖아요.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을.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가 뭐예요? 요역지. 길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러면 요역지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서 이제 이해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있어요. A 토지, B 토지가 있어요. 이거 읽어봐요. 맹지. 그렇죠.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읽어봐요. 요역지. 요거는 성역지. 누가 길을 줬어요? 성역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설정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 누가 길을 줬어요? 길을 줬으니까 당신이 등기하러 와라. 이거죠. 그러면 성역지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네? 요역지는 등기 안에 알아서 등기를 해줘.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 요역지는 직권. 그래서 가볼까요? 그러면 성역지는 결론적으로 신청이야. 그러면 요역지에서 여자 동그라미, 자주 출제되니까 요역지는 그러면 이해됐으니까 성역지는 신청, 요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직, 그렇죠. 요직. 가장 중요한 지책, 요직, 그렇죠. 얘네들은 매일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그럼 선생님 며칠 있으면 까먹죠. 까먹으니까 그냥 우리 봐봐요. 그러면 까먹으면 어떻게 돼? 성역지니까 신청, 성역지니까 신청, 요역지니까 직권, 요직, 그렇죠. 요직 또 출제될 거예요. 다 출제되는 거야, 이게. 다들. 그러니까 직권 등기가 등기법의 약 35%를 차지해. 35%를 차지해. 그러면 우리 몇 문제 나오죠? 12문제. 30%니까 뭐예요? 12문제니까 30%니까 3, 2, 6, 3, 1은 3. 그럼 3문제에서 뭐예요? 4문제가 요 박스 안에서 나오는 거야. 박스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직 잡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 등기 공동담보가 추가되었다는 뜻 동그라미 전화봐요. 뜻이 들어가세요. 자, 뜻 그 옆에다 써놔요. 뜻. 자, 뜻이라고 다시 써놓을 거예요. 뜻이 들어가면 자, 99.8%는 직권이야. 그냥 뜻을 하면 직권이야. 그러면 선생님 100%면 괜찮은데 100%가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100%만 두 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네. 두 개가 뭐냐?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는 규약이 포인트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해를 하라고. 규약은 누가 정해요? 규약은 동주민이 정하잖아. 동주민이 정하죠. 정했으니까 동대표가 가지고 규약으로 정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죠.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단독에 조심해 놔야 됩니다. 또 하나 적어 놓을 거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가 포인트? 이의가. 그러면 여기 이의 신청을 보면 요거 봐요. 이 무슨 등기? 명령 등기야. 요 두 개만 조심하면 돼요. 시험에 호시탐탐 이제 출제원이 공략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란 단독.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란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명령.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명령 등기가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무슨? 직권. 그렇죠. 직권이 된다. 자, 그러면 거기 추가적 공동, 그러면 추가되었다는 뜻의 등기. 그러면 거기 그 옆에 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봐요. 대지권 뜻 동그라미. 벌써 공부가 단단하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 직주. 벌써 다 외우고 있거든. 건물만에 가는 뜻 별도 등기 있다는 뜻 동그라미. 건, 전, 직주.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나중에 집합 건물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 자, 건물만에 가는 뜻 동그라미. 뜻이 들어가죠.
그러면 무슨 직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해 직부라고 외우게 된다고 이제. 대직관과 관련돼서 1, 2, 3 나중에 되게 혼란스러운 애들이에요. 얘네들. 일단 한 가지만 잡는다면 여기 봐봐요.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다? 직관. 다시 한번 잡아놓고 기억상 공용문의 뜻의 등기는 단독.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명령 등기.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가로 2번에 법원의 명령. 자, 법원의 명령. 명령과 관련돼서는 무슨 신청을 붙여놔야 돼? 이 신청. 그럼 여기에서 호시탐탐 노린 애가 두 개가 있어.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두 개를 딱 적어놔요. 자, 됐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가등기 가점 명령 정본. 자, 요거 두 개 이제 이해를 해봐요. 그러고 나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뭐예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주소 빼요, 안 빼요? 주소 빼면 큰일이야. 보증금 못 받아요. 대항력을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사는 가야 되겠고,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 그때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하면 이산 가족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겠어? 임차인. 임차인을 보호하겠어. 그죠? 그럼 법원에 가면 신청일까요? 이의신청일까요? 신청이겠죠. 신청. 이의신청이 아니잖아.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이죠.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중간 단계는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하고 이해하라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명령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적탁 등기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야. 정본. 그렇죠. 정본이야. 원래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누가 줄까요? 법원에서 저한테 준 거야. 서류를 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류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단독 신청이라는 거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단독. 근데 여기 봐봐요. 출제원이 이걸 빼버려. 이걸 빼버린다. 원래 정본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이제 요걸 이제 자기가 이해됐으면 등기법 다 끝난 거야. 또 한 파스가 끝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강론 파트에서. 그러니까 요게 친숙해질 지문들이 특히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 출제돼 파트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직권 등기는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에 베이스를 깔고 외우라고. 베이스를 깔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6과목. 우리가 뭐 지금 기억력이 며칠 가요? 7일? 그럼 천재야. 저희들은 며칠밖에 안 가요? 하루 가면, 예. 그러니까 뭐 하거나 형님이 야간 수강생인데 자기는 기억력이 딱 3일 간대.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진짜 기억력이 3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몇 월 달에 왔어요? 5월 달에 왔거든. 5월 초에 왔거든. 그러니까 기억력이 대단하더라. 그래서 뭐예요? 밀어붙이라고 그랬어요. 밀어붙이라고. 이제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가니까 금방 뭐예요? 귓구멍이 빨리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재밌대요.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자꾸 자기가 뭐예요? 더듬어 놔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지금 그러면 자 개시에 따른 분류 몇 분 지났어요? 기억력 5분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한번 가볼까요? 자 등기 절차 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게시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원칙, 생각하고 돼요.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당사자가 자르고 주원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무슨 신청이죠? 전자신청이잖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잘라봐야. 그러면 국가지자체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를 우편으로 촉탁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맞네요. 자, 그래서 29회 때 2.5점짜리. 자,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 후 잘라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면 요거 봐봐요. 법원이죠.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관공서네. 그럼 관공서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출석주의 면제거든. 그 등기를 우편으로 촉탁한다. 그럼 2번하고 3번은 같은 맥락이네. 같은 지분이네.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잘라봐요. 그러면 1호야 2호야? 2호. 그 등기는 등기 아닌 무슨 말서? 직각 말서.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경우 그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된다. 어때? X.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정답은 5번. 그러니까 기억력은 다 가네요. 기억은 5분 가네. 근데 다음 주에 오면 내일 이 문제 풀어보면 무슨 소리? 그래요, 또. 그러니까 바로 배우고 바로 풀리면 그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자기가 시간만 할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거는 2분이에요. 바로 배웠는데 5분 지났는데도 문제를 못 풀면 그거는 심각한 거야. 뭔가 의미를 기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기가.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봐봐요.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여기에 딱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두 개. 원칙이네, 원칙.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란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 자, 예적 측면으로서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말로 이신청, A죠. A라는 것은 법률 규정. 그럼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고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한다. 준용.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